안녕하세요. 종목어디가 최슬기입니다. 자, 종목어디가 하반기에는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참 시간만큼 빠른 건 없다라는 말, 우리 참 많이 하는 말인데요.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2014년 청마의 해,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2014년 절반이 다 지나갔습니다. 올 한 해 청마의 해라고 해서 푸른 꿈, 계획들 많이 세우셨을 텐데요. 그 꿈들 어떻게 잘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계획들 지금 잘 지키고 계시지 못하더라도 아직 절반이나 남았으니까요. 남은 절반은 정말 청마처럼 지치지 말고 힘차게 달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 어디 가도 오늘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종목 어디가 매해눈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해눈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이 2014년 중반부를 넘어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자, 우리 전문가님은 새해 계획 뭐 세우신 게 있다면 잘 지키고 계신가요? 네, 새해 계획은 사실 제가 한 65kg 정도까지 좀 몸무게를 좀 불려보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좀 장초반이 아니라 연초에는 그 단백질 함유 식품들이 있죠. 뭐 어디 타먹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좀 사 먹었는데, 예. 그 먹기만 하고 운동을 안 하니까 결국은 아무 쓸모도 없고, 예, 돈은 돈대로 나갔지만 몸무게는 지금 제자리 상태라, 예, 아직 반년이나 남았으니까, 예, 지금부터는 조금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살을 빼느라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 매해눈 전문가님은 살을 찌우느라 지금 네. 고생이신 거예요? 저희 사무실 직원들이 굉장히 뚱뚱한데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을 굉장히 세게 틀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긴팔 입고, 예, 다른 가디건도 입고 이렇게 있는데, 예, 그런 거를 좀, 예, 같이 좀 반팔을 입기 위해서라도 좀 살을 찌우려고 좀 노력 중입니다. 아, 뭐 살을 찌우려고 노력 중이라는 게 저 왜 이렇게 부러울까요? 아, 정말 제 살 좀 이렇게 떼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올 한 해 중반부를 벌써 넘어섰습니다. 올 초에는 뭐 굉장히 이 증권사들마다 장밋빛 전망들 내놨었는데요. 그런데 이 장밋빛 전망 붉기만 했지 실제적으로는 좀 뭔가 나타나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렸습니다. 또 여기에 환율까지 좀 악재라면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자, 하반기에는 이 앞서서 나왔었던 붉은 장밋빛 전망들 좀 들어맞을 수 있을까요? 자, 하반기 전망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해눈 전문가님, 하반기에는 좀 상황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별로 그렇게 낙관적이지도 않고 뭐 비관적이지도 않아요. 지금 뭐 코덱스 일봉을 봤을 때는 모르겠지만, 현재 코스피가 나타나는 흐름 자체가 이제 저희가 회원들끼리 같이 이제 지수가 내려가면 오히려 코덱스 레버리지를 모아가는 전략을 썼었는데, 그 모아가는 전략을 쓰기 위한 바탕은 당연히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는 조금 장기로 터트릴 때마다 밑에서 잡아주는 이렇게 전략을 써야 되는데, 결국 지수가 올라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코덱스 레버리지는 잡아보니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간다 그래도 금세 회복을 하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 그때 레버리지를 살 수 있는데, 얼마 전에 큰 폭락이 있었을 때는 재차 다시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수급사가 나타났고 그 장이 읽혀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코덱스 레버리지를 모아가면서 터트릴 수 있었는데, 이번 장은 사실 어느 정도까지 이 수급의 흐름이 마감이 되면은 7월부터 새로 나오는 포지션에 의해서 그때부터 모아지는 흐름이 중단기적인 앞으로의 흐름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이제 회원님들한테 얘기를 드렸는데, 어제 오늘이 사실 좀 터트린 날이었죠, 지수가. 그러다 보니까 방향성을 무조건 상방으로 봐야 되냐, 그렇게는 좀 생각하기 힘든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인의 선물 매수가 그 전에 매도세를 청산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일어난 이후에 1.2조, 3조 가까이 매수를 쳤기 때문에 단기적인 방향성은 뭐 길게는 모르더라도 단기적인 방향성만큼은 상방 쪽으로 조금 유지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하반기 예측 뭐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바로 당장 내일 일어날 일도 모르는데 하반기 예측을 한다라는 거 참 굉장히 힘든 일인데요. 자, 일단은 뭐 지금 뭐 뚜렷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당장 뭐 하반기에 굉장히 상황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단언하기도 힘들고, 또 더 나빠질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대응을 할 때는 좀 상방 바라보시면서 대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하반기 이제 이 문턱 들어섰기 때문에 하반기 예측 한번 저희가 들어봤고요. 자, 이제 종목 어디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겠죠. 자, 오늘도 역시 시청자 한 분의 포트폴리오 선정해서 함께 낱낱이 분석해보고 이 포트폴리오 안에 담겨 있는 종목들 지금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내 종목 어디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자 한 분의 포트폴리오 선정해서 지금 이 포트폴리오 좀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인지 낱낱이 분석해보고 또 포트폴리오 안에 담겨있는 종목들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간 내 종목 어디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포트폴리오부터 만나봐야겠죠?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분석해볼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셨습니다. 자, 네 종목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 종목 구성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내추럴 엔도텍, KG ETS, 그리고 경남제약 이렇게 네 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 단가보다 지금 보유 종목들의 주가 모두 좀 다 위에 있는 상태라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우리 시청자분의 고민은 이걸 어느 시점에서 수익을 실현해야 할지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행복한 고민이죠. 자, 일단 뭐 손해를 보고 있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포트폴리오 그 어떤 포트폴리오보다 좀 후한 점수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도 저는 비전문가고 우리 전문가, 매해는 전문가가 보는 이 포트폴리오의 전체적인 점수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트폴리오 10점 만점에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일까요? 저번 주 정도랑 비슷할 것 같아요. 한 7.5점, 8점 정도인데 8점까지 주기 힘들고 한 7점 정도. 수익이 지금 물론 나곤 있어요. 나곤 있는데 잡아서는 안 될 자리에서 잡은 종목들도 있어요. 그만큼 이 차트를 만약 읽었다면 절대 접근을 하지 말아야 됐었던 자리에서 매수를 좀 공격적으로 붙인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지금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뭐 점수를 더 깎아먹지는 않았는데, 사실 한 두 종목 정도는 좀 애매해요. 좀 애매해가지고 좋은, 오히려 그냥 전체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점수가 높은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흔히 이 뒤로 가다가 쥐잡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포트폴리오가 딱 그런 케이스인가 봐요. 조금 얻어 걸린 것도 하나 있는데 다행히 그나마 좀 비중이 그래도 뭐 적절하게 분산이 된 점도 좋고 뭐 좋은 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종목들도 뭐 난잡한 뭐 시가총액이 완전히 망가지는 이런 종목들이 뭐 한 개밖에 없다는 점. 대부분 그래도 좀 편차도 괜찮게 골고루 골랐고 다행히 수익이라는 점, 그런 점인데, 얻어 걸린 종목은 사실 이런 것들은 뭐 누구나 주식 투자하면서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괜찮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소 뒷걸음에 쥐를 잡았건 어쨌건 간에 일단은 뭐 상당히 좀 부러운 포트폴리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손해를 안 보고 있다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전체적인 총평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제 한 종목씩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한 종목씩 살펴볼 텐데 이 종목들 지금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살펴볼 이 가장 첫 번째 종목 바로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매수 단가는 26,100원이었고요. 비중은 10%입니다. 7월 2일 기준 종가는 26,300원 기록했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는 한진중공업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오늘은 대우조선해양이네요. 한동안 조선주들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조선주 다시 보는 분들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도 요새 이 간간히 조선주를 추천주로 꼽는 곳들 많이 눈에 띄는데요. 이 변화의 분위기가 조금씩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이 택하신 이 대우조선해양, 조선 빅3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전년 대비 이익 증가가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참 많은 관심 받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은 이 지금 현재 조선주들 상황, 또 대우조선해양의 현재 상황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뭐 대우조선 오늘 이제 떴었죠. 오늘 떴는 게 뭐였냐면은 이 빅3 중에 현대중공업이 이제 올해 처음으로 해외 그 수주 실적을 찍었어요. 7억 불을 찍었는데, 물론 이제 삼성중공업은 그 전에 작년에 인식됐던 게 이제 이연이 되다 보니까 잡히면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결국 현대중공업이 처음으로 이제 해외 수주를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이전의 분기들의 좀 누적치들이 안 좋았다가 결국 실적이 좀 좋아질 그런 전망이 있어지면서 그나마 좀 이렇게 관심을 보여지는 그런 종목인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 포인트를 좀 다 잡아볼 때 두 가지 정도 측면에서 잡아야 돼요. 과연 원래 원톱이었어야 할 이 해양 플랜트 쪽에서의 수주 실적을 믿고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LNG나 뭐 군함 이런 특수선 같이 조금 수익률이 높은 쪽을, 그런 쪽을 보고 가야 되는 건지 좀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그 뭐 좋게 봐가지고 뭐 LNG선이나 군함 쪽이 좋다 그러면은 과연 그 군함 쪽이 지금 나빠져 있는 대규모 적자 손실을 보고 있는 그 플랜트 쪽의 손실분을 상쇄하고 남을 것인지, 아니면 이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는 원래의 영업 매출의 비중이 높은 부분에서의 이 안 좋은 부분을 봐서 아예 진입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요 두 가지 일단 정해야 되겠죠. 물론 이분은 뭐 사실 그 투자 포인트를 잡아서 들어간 종목은 아니에요. 그냥 가격이 떨어지니까 저가 매수를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업황을 좀 살펴볼 게 있어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제 실적이 잡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뭐 좋아진다 이런 건 좋아져야 나온 거고, 그거야 뭐 아직 나을지 나올지 모르는 거고. 근데 지금 살펴볼 투자 포인트를 한 3가지 정도 잡을 수 있는데, 일단은 뭐 러시아 야말 쪽 프로젝트, 뭐 세빙선 관련한 그 특수선들이죠. 결국은 그런 쪽 관련 그런 쪽들이 얼마나 좀 자리를 잡아주면서 수익성을 메꿔주느냐. 그리고 지금 뭐 정부에서 대규모 이게 오버행 물량이라고 하는데, 지금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예금보험공사가 엄청난 물량을, 기업 물량 그 종목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기업은행이 한동안 외국인들한테 공매도 엄청나게 맞다가 지금 다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 주가에 대한 부담을 이 오버행 물량이 과연 터져 나왔을 때 그 주가 가치가 희석되면서 좀 이렇게 폭탄을 만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 빠질까, 이런 것들이 좀 걱정되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해양 플랜트 쪽이 과연 이제 실질적인 원래 의미에서 컨테이너선 관련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실적을 찾아주느냐, 이런 쪽에서 포인트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확정된 게 없어요. 물론 또 유로존에서 지금 이 쇠빙선 관련한 것들이 러시아와 이 정책적인 자금이 묶여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연말 쪽에서 과연 ECB가 그 양쪽 안을 통해서 러시아 쪽에 대한 이 자금이 그쪽으로 회전이 된다면 이제 러시아 야말 자체도 좀 지연되는, 이제까지 좀 지연 가능성이 언급되었고 조금 지연되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하지만 과연 ECB가 이 연말 후에 그걸 풀면서 그것이 좀 숨통을 좀 푸는 쪽으로 작용을 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물론 이제 ECB가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미국의 달러 가치가 오르면서 자국 내에서 달러 가치가 빠지는 만큼, 그만큼을 자기네들 돈을 더 찍어서 그걸 메꾸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알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러시아 야말 프로젝트가 지금은 지연되고 있지만 차후에는 좀 더 숨통이 트이면서 대우조선해양이 그 일반적인 증권사들이 내놓는 컨센서스처럼 좀 실적이 찍힐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줄지는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죠. 뭐 그래도 상당히 다른 쪽에 비해서는 좀 낙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 다른 빅3 중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을 쳤을 땐 상대적으로는 조금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투자 포인트, 3개의 투자 포인트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뭐 지금 현재 좀 지연 중이긴 한데 러시아 야말 프로젝트도 이 투자 포인트 하나로 좀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오버행 물량이 터져 나왔을 때 과연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이 부분이 두 번째 포인트로 좀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 이 해양 플랜트 쪽이 과연 실적을 어느 정도 내주느냐 이 부분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야기 좀 들어봤을 때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 좀 이건 우려가 되면서 좀 잘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대우조선해양 일단 뭐 현재 지금 차트상으로는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또 궁금한데요. 예, 알겠습니다. 차트를 지금 보자면 이 선물을 우리가 선물로 쳤을 때는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장 큰 30분 봉으로 한 달 전에 한 달여간의 흐름이 이렇게 됐다가 올라탔다가 여기서 이게 깨지는 흐름이 나왔어요. 여기서 탐지면서 코스피가 쫙 밀려버리는, 지수도 같이 쫙 밀리는데 현재 이 대우조선해양이 모습이 좀 비슷합니다. 사실 봤을 때 거의 2012년이니까 벌써 거의 2년 전이죠. 2년 전에 바닥을 한 번,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네 번까지 큰 흐름을 지켜내는 흐름을 결국 깼어요. 사실 선물로 치면 올라오면 이거는 손절을 치더라도 무조건 정석적으로 매도를 칩니다. 여기서 이런 거에서 매도를 치는 자리예요. 그래서 쭉 밑으로 따라가는 자리인데 지금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바닥을 확인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앞에 이런 청운을 두고 있는 좋지 않은 모습, 더군다나 이 상승 이후에 올라와서 고점을 찍고 쌍봉을 찍고 밀렸는데 재차 이게 3천장 패턴을 가서 다시 밀렸어요. 근데 이게 잘 갔으려면 이전에 코나아이처럼 밀리더라도 한 번 맞고 밀리더라도 헤드앤숄더로 다시 그려주면서 급락하는 지점까지는 어느 정도 내가 시간으로 벌어주는, 한마디로 이 하락세가 이렇게 여기서 나오더라도 재차 하락세가 힘이 관성에 의해서 또 가는 게 아니라 관성의 힘을 그 시간으로 버텨내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타임 오버라 그러는데 하락세가 하락세를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하락세를 시간으로 견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격으로 견디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견디면서 재차 이렇게 급락한 지점까지 올라와주는 이런 모습이 나왔었어야 돼요. 근데 하지만 힘이 약하다 보니까 힘이 약하다는 건 이제 매수세의 힘이죠. 결국은 그만큼 이제 하락세의 힘이 컸다는 거고 결국은 이 저군까지 아예 뚫지를 못하고 그냥 쭉 밀려버리는. 그렇다면 여기서 더 바라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한 번 더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큰 기조하에서 재차 올라오더라도 이런 쪽에서 맞고 크게 밀리는, 계속해서 줄고 쭉 밀리는 이런 좀 모양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크게 위에서 봤을 때는 그렇고 밑단에서 봤을 때는 이런 라인들을 이제 깼고 그리고 기준선 또한 굉장히 좀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르고 있어요. 지금 바닥을 한 번, 두 번 찍어주면서 약간 뭐 단기적인 이런 식으로 올라올 수 있겠죠. 올라올 수 있는데 문제는 위에 기준선이 있어요. 기준선도 있고 더군다나 이런 강력한 구름대들, 더군다나 이전에부터 바닥을 지켰던 이런 라인들은 결국 강력한 저항 라인이 되면서 올라오더라도 재차 힘을 돌릴 수 있는 이런 라인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사실 오래 끌 종목은 아니에요. 오래 들고 있으면 이거는 까딱하다간 계좌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냥 급락을 맞고 녹아내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권일 때 청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계획을 짜봤어요. 계획을 짜봤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이 수평 기준선인 한 28,000원 선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삼아봤습니다. 28,000원 선. 자, 일단 좀 이게 오래 끌고 가면 위험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 이 부분부터 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 차트 보면서 1차적인 목표가가 좀 나왔는데요. 28,000원 선부터 좀 이 수익을 좀 점차 실현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럼 1차적인 목표가는 28,000원으로 잡는데 그 이상 더 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더 가겠죠. 일단 28,000원이 올라온다면 한 4분의 1 정도 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분의 1 더는데 일단 4분의 1 덜고 그리고 이런 구름대 라인이 돌파가 나올 때 이런 밑단 라인들 각각 가격 라인들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올라올 때마다 걸리는 이 라인들을 이런 쪽에서 4분의 1, 4분의 1 덜고 이 최종 어떻게 보면 목표가인 31,000원 요 선을 넘어갈 때는 한 다 팔고
10주만 남겨놓으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4분의 1, 4분의 1 팔고 마지막에는 10주만 들고 간다. 그 돌파가 나오면 먹는 만큼 쭉 먹고 나오고 그런 식으로 가면은 무난하게 한데, 하지만 요 지금의 저점이 있죠. 요 바닥 라인을 만약에 힘이 못 받고 돌려진다 그러면 저점을 깨면은 무조건 손절 무조건 칩니다. 뭐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그 봐주고 말고가 아니라 한마디로 봤을 때는 한 24,000원 선 정도 있죠. 요 바닥을 깼을 땐 그냥 눈 딱 감고 손절 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첫 번째 종목 대우조선해양 함께 살펴봤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일단 지금은 좀 뭐 손해를 보고 계시거나 이런 종목 아닌데 이걸 오래 들고 가셨을 경우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목표가 28,000원 선부터 4분의 1 물량씩 좀 이익을 실현하시고 최종적인 목표가를 31,000원으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31,000원 선에서는 이제 거의 모든 물량 좀 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손절 대응은 23,000원 선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000원 선이 깨진다면 손절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대우조선해양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살펴봐야겠죠. 이 두 번째 종목은 내추럴 엔도텍입니다. 제약업종에 속하는 내추럴 엔도텍은 헬스케어 신소재 연구개발 전문 바이오 기업으로 이 헬스케어 산업 중에서 특히 호르몬 관련 증상에서 이 치료용 소재 연구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갱년기 증상 치료용 신소재를 개발하고 생산하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내추럴 엔도텍은 백수호를 이용한 이 여성 갱년기 장애 개선 건강식품에 대해서 국내 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이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내 시장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해외 시장의 문까지 두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북미 시장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 유럽, 또 2016년에는 일본으로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2분기에는 북미 지역 수출로 이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 갖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이 내추럴 엔도텍. 자,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 단가는 76,000원이었습니다. 이 비중은 10%였고요. 7월 2일에는 78,500원으로 장 마쳤습니다. 내추럴 엔도텍, 저는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칭찬을 좀 했는데요. 우리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전문가님 시각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제 종목을 새로 좀 짰어요. 이제 6월 달 넘으면서 종목을 좀 새로 짜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일요일에는 되게 한가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에 혼자 있으니까 되게 편하게 있는데, 편하게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세부터 편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야 하는데 생각보다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거예요.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되는데 시가총액이 큰데 계속해서 우상할 모습 보이고 있어요. 이거다 했는데, 이래서 지금은 이 종목이 저희가 얼마 전에 회원님들이랑 같이 진입을 한 종목이에요. 수익이 어느 정도 지금 나고 있는데, 내추럴 엔도텍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백수호 관련해서 이제 뭐 복합 추출물 이용해서 갱년기 치료제 이제 뭐 좀 있으면 이제 뭐 최슬기 앵커도 뭐 어머님께 이런 걸 한번 저는 제 얘기인 줄 알고 전 아직 굉장히 멀었는데 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뭐 꺾였죠? 이제 아니세요? 어머님께 한 번쯤 이제 선물을 할 시기가 좀 있으면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은데 이게 화이자 쪽에서 일단 어느 정도 그 원료 소재 물질을 많이 만들었어요. 관련된 그러니까 여성 갱년기 치료제 관련된 물질들 많이 좀 이 자연산 뭐 이런 걸 뽑아가지고 만들었는데, 결국은 이제 약간 인기를 타고 이 시장 자체가 한 전 세계적으로 한 5억 불 정도 되는 그 규모로 이제 성장을 했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런 게 뭐 자살 충동 아니면 뭐 우울증 뭐 관련된 이제 그 부작용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 시장의 규모가 2억 달러로 이제 곤두박질 치면서 더군다나 성장률까지 완전히 거의 멈춰버리다시피 이렇게 쫙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 백수호 복합 추출물은 현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 성능에 대한 그 기능에 대한 것도 뭐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잘 나오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뭐 화이자나 대규모 그 제약사들이 내놓는 물품들을 어떻게 보면 이 내추럴 엔도텍의 백수호가 복합물질 요 추출 원 소재 자체가 이전에 제품들에 들어갔던 그런 소재들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국 쪽, 북미 쪽, 그리고
앞으로도 뭐 잘 하겠지만 예, 그런 쪽에서 관련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고 뭐 홈쇼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내추럴 엔도텍 같은 경우는 한 2+1 정도로 예, 찾아봐야 될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저 어떤 포인트가 예. 있는 거죠? 뭐 이미 뭐 수출도 하고 있었지만 네. 예, 수출을 하고 있었지만 더 잘할 것이다. 말씀하신 뭐 인도 쪽 그리고 현재 뭐 북미, 캐나다 그리고 러시아 관련된 또 이외에 뭐 인도네시아, 뭐 인도 하여튼 베트남 굉장히 많아요. 거의 한 15개 정도 예, 국가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정된 계획들 뭐 이런 거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궁이었죠. 궁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단일 제품을 이제 생산을 해가지고 그동안 좀 히트를 쳐서 홈쇼핑에서 좀 많은 인기를 끌었었는데 최앵커가 관심 있어야 할 뭐 다이어트 제품이나 네, 뭐 귀가 갑자기 예. 쫑긋 열리네요. 네. 예, 뭐 제가 관심 있어야 할 뭐 성장장이나 뭐 이런 제품들이 하반기에 계속 줄줄이 이제 공개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단일 제품 리스크를 떠나야 될 이런 측면에서 좀 다각화시키면서 아무래도 매출 구조를 좀 더 끌어올 수 있는 이런 모습 당연히 이제 가져올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홈쇼핑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설 구정이 아니라 설 구정 그리고 추석이 껴있는 1, 4분기, 3, 4분기가 확실히 매출이 좀 높습니다. 2, 4분기나 4, 4분기에 비해서. 근데 이 현재 하고 있는 수출 기조에 의해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북미나 이런 쪽에 이 원자재들이 들어간 그 수출의 흐름들이 연속적으로 쭉 나타나면서 홈쇼핑에서의 좀 그 실적이 부침이라 그러죠. 예, 시기적인 계절성에 의한 이 부침을 조금 상쇄시킬 만한 요인이 지금 잡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추럴 엔도텍은 사실 호가 단위가 커가지고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웬만한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올랐어 할 종목이지만 예, 이런 종목은 예, 지금이라도 붙여야죠. 예, 그냥 지금으로 찍어야 됩니다. 예, 쭉 갈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따져보자면 이 롯데 홈쇼핑 쪽에서 매출이 굉장히 올렸는데 홈쇼핑에서 받는 이 홈쇼핑 그 우리가 수수료를 내야죠. 입점을 하면. 근데 요 피가 그 33.5%였어요. 33.5%였는데 예, 롯데 쇼핑인지 현대 홈쇼핑인지 이게 잠깐 기억은 예, 가물가물한데 그쪽에 입점을 해서 내는 수수료가 33.5%였는데 이번 분기인가 그때 조정을 할 때 3.5%를 할인을 받으면서 30%까지 그 피를 내렸습니다. 결국 그 말은 내추럴 엔도텍이 그만큼 그 홈쇼핑 내에서 실적을 찍어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MD가 이런 쪽과 이제 협의를 해서 예, 매출이 그만큼 나오니까 그만큼 수수료를 낮춰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확실히 내추럴 엔도텍이 좀 탄력을 받고 있다라는 거는 뭐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저도 그렇고 우리 전문가님도 그렇고 내추럴 엔도텍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칭찬들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지금 좀 붙여야 되는 자리다라고 우리 전문가님이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차트 상황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차트 보면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트 사실 상장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뛰고 나서 재차 고점을 돌파할 때도 사실 붙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매수를 찍는 게 좀 쉽지 않은데 당연히 이제 실적이나 이런 걸 다 봤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모양이 좋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위에서 올라오는 목표값을 잡는다면 이 올라온 만큼을 재차 박스를 돌파했을 때 올라오는 이런 식으로 한번 그냥 가장 단순하게 잡아보자면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꽤 높은 수치죠. 예, 지금 5만 원부터 4만 원, 거의 15,000원 선인데 72,000원서부터 돌파가 나왔다고 시작을 하면은 거의 한 87,000원 선까지 목표값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단순한 계산법으로는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포인트는 사실 그게 아니에요. 이 포인트는 이 차트를 봤을 때 지금 얼마 전에 회원님들이랑 가상의 매수를 한 종목이 있어요. 좀 공부를 하자는 측면에서 요거는 매수를 그냥 가상으로 해보자 라고 들어간 종목이 있는데 바로 나이스 정보통신입니다. 나이스 정보통신인데 이 나이스 정보통신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이 상향이 깊게 골이 이렇게 빵 치는 종목은 아니지만 이거를 박스권을 탈출함에 있어서도 오히려 각이 조금 더 그 약간 세워진 이런
저는 2차적인 박스가 나타나면서 2차적인 박스까지 다시 재차 들어서 돌파를 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러면 굉장히 좋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만약에 돌파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박스가 새로운 박스가 이런 식으로 좀 길었다면 여기서 청산을 해야 되는 이렇게 되면 청산을 해야 되는 자리이지만 내려놓고 깨지 않고 재차 한번 다시 올리고 이 밑단에 우상향하는 새로운 박스조차 다시 안착을 시켜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지간히 눌린다 그래도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뭐 조금 더 부차적으로 지금부터 들어오시는 분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종목들은 이런 라인들이 이제 지금 잡히고 있는데 여기 이런 라인들 79,700원 차트를 생각해 본다면 내려온다 그래도 77,700원을 거의 깨지 않을 겁니다. 몸통으로 깨지 않으면서 꼬리로 찍을 수 있어도 버텨주지만 재차 올릴 수 있고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린 요 나이스 정보통신을 같이 한번 찾아보자면 근데 사실 나이스 정보통신은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추천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회원님들끼리 가상의 매수만 들어간 건데 이 종목도 딱 봐도 모양이 마찬가지죠. 강한 상승 이후에 가격적으로는 조정을 많이 받지 않았지만 시간적으로 꽤 조정을 받고 그 이후에 이런 새로운 박스 단을 만들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완전히 흔들어 놨는데 결국은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쌍끌이하면서 물량을 뺏어오고 결국 이 라인을 지켜내는 이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결국 이 말은 이 내추럴 엔독텟도 이 라인을 두고 필두로 왔다 갔다 흔들 수는 있지만 쭉 가서 최소한 한 83,000원, 4,000원 선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는 모습으로 좀 그림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차트상 흐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도 지금 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부분에 들어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은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조금 늦긴 했어요. 사실 76,000원 선이 지금 매수 단가로 잡히고 있는데 조금 늦긴 했어요. 이미 돌파가 나왔을 때 이게 시그널이 뜬 거죠. 매수 시그널이 떴기 때문에 그 다음날 눌리는 쪽 이용해서도 한번 뛰쳐나갈 때 한번 잡고 눌릴 때도 한번 잡고 가만히 있을 때도 한번 잡고 이런 식으로 맞춰 나갔어야 되는데 뭐 76,000원 정도면 그래도 상당히 준수한 매수 가격을 볼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라운드 정이 걸리는 쪽에서는 물량을 한 번 정도 청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점을 뛰쳐나가서 오늘 좋은 모습 보였는데 사실 이걸 처음엔 잡을 때는 78,000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왜냐면 이제 매수가를 저희 좀 기준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잡았는데 78,000원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79,000원까지 찍은 상황에서는 이제 목표값은 아까 말씀드린 87,000원으로 보는데 8만원부터 지금 어차피 79,000원, 78,000원 선을 애초에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보내드린 원고상에서는 이게 그때 당시 상황은 그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8만원 선부터 이제 청산을 분할로 시켜 나가면서 들고 가면 되겠죠. 한 8만원에서 4분의 1 그리고 한 83,000원에서 또 4분의 1 85,000원 4분의 1 87,000원 커서 돌파할 때는 몇 주만 들고 간다고요? 10주만 87,000원 돌파할 때는 10주만 들고서 가면 되겠고 이런 중요한 기준선 라인들을 훼손시키면서 깨지 않는 한 계속 들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7,000원 정도를 깨지 않는다면 계속 들고 간다 라고 가격은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네. 자, 일단 내추럴 엔도텍 일단 목표가 자체는 87,000원으로 좀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8만원 선을 넘어가면서부터 4분의 1 물량씩 이렇게 좀 분할해서 청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7,000원을 깼을 때에는 손절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종목 내추럴 엔도텍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확인해 볼 종목은 KG ETS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종목 듣고 얼굴이 살짝 좀 찌푸려졌었습니다. 제가 토익, 토플 치르느라 이 돈을 좀 꽤 썼는데 토익, 토플 이 문제를 출제하는 곳이 ETS거든요. 이 ETS에 갖다 바친 제 돈이 생각이 나서 얼굴이 살짝 찌푸려졌는데 자, 그런데 이 KG ETS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종목이었죠. 이 KG ETS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환경 사업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스팀을 활용한 에너지 사업 및 신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기준 매출 비중은 각각 에너지 43.1%, 환경 32.2%, 신소재 24.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사업은 시장 점유율이 높아서 꾸준한 수익을 가져다 주지만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낮은 캐시카우 산업으로 인식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사업이 수익 창출 능력과 함께 환경 사업의 이익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점을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KG ETS의 점진적인 성장세, 점치는 이런 분석들 줄을 잇고 있는데요. 정말 그런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 단가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수 단가 5,070원이었고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5%로 우리 시청자분 담아두고 계시네요. 자, 전문가님, KG ETS의 성장성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좋아요. 좋고 뭐 이거는 저희 회원님들 들고 와가지고 쌤 이거 어때요? 뭐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이게 질문이 한번 나왔는데 되게 특이한 구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산업 폐기물을 폐기시키면서 그 폐기할 때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그걸 또 산업단지에 열과 전기로 공급을 하고 이제 우리가 금 운동할 때 동이 있죠. 이 폐동, 못 쓰게 된 동을 이 PCB 기판 업체로부터 수거를 해가지고 또 돈 산화동을 또 만들어서 또 그걸 또 파는 이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색적인 것들이 구색이 맞춰진 그런 기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밸류 체인 자체가 연결이 돼 있어요. 사업의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익률 마진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예전에 오로라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수직적인 계열 구조를 쫙 잘 만들어 놓으니까 이 원가 절감이나 마케팅 할 때 그 대응이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KG ETS도 이 사업 공간 자체 이 체인망이 결국 밸류 체인이 하나로 쭉 묶이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해서 이 원가나 원가 절감이나 아니면 그 매출에 대한 그 규모를 내가 알아서 좀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모양새로 가다 보니까 마진율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 지금 영업이익률이 20%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웬만큼 요즘 잘하고 있는 회사 뭐 코리아 FT나 뭐 그런 좀 알짜 회사들이 마진율이 한 12% 정도인데 12% 정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근데 그 영업이익률이 거의 19.8 뭐 이 정도까지 잡히고 있다는 건 엄청나게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한번 이 재무제표를 살짝 봐야 돼요. 그러면 재무제표를 보기 전에 일단은 이 KG ETS 같은 경우는 이전에 잘해왔던 이 소재 산업들 쪽에서의 어떤 그 폐동을 이용한 그런 것들이 좀 이미 꾸준히 좀 해왔었고, 그리고 이 시화산업 단지가 계속 조성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역시나 이제 지역적으로 독과점적인 한번 내가 눌러 앉아서 꿰차면 돈이 계속 나오는, 그러면서 지금 뭐 에너지 산업분에 관한 이런 쪽에 정책적으로 좀 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KG ETS 같은 경우는 좀 더 볼 수 있죠. 더군다나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대한 그 폐기물 비용을 좀 높이는 쪽으로 정부가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안 그래도 높은 마진율이 좀 더 높을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국내 유일의 이제 폐유독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다 보니까 굳이 이제 뭐 다른 부분도 잘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특화돼서 더 빵빵한 캐시카우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모양새를 볼 수 있기 때문에 KG ETS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는 좀 더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는 주가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KG ETS 역시 좀 더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차트 보기 전에 재무제표 간략하게 좀 봐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재무제표 간략하게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다른 건 뭐 크게 볼 필요는 없고 그래 이것만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출액은 별로 좋지를 못하죠. 근데 매출액을 생각한 영업이익은 거의 뭐 지금 보면은 18.7% 거의 그대로 봐도 돼요. 또 영업이익을 생각한 시가총액은 적정 수준을 평가받고 있다는 게 키포인트예요. 영업이익을 반영한 수준의 시가총액이라고 볼 수 있다 보니까 이 종목이 여기서 만약에 더 가격이 높아진다 이러면 결국 이제 고퍼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담감은 일단 매출액으로 상쇄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매출액 이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가 이 KG ETS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익률은 어차피 잘 찍고 있으니까 앞으로 분기마다 찍힐, 이제 분기 어차피 나온 실적 곱하기 4면 1륜 비중이잖아요. 그래서 이 앞으로 발표될 매출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게 좀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KG ETS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트 좀 확인을 해보면서 우리 시청자분 대응은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대응 전략까지 함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제 우리 회원님들이 이 질문에서 질문을 해주셨을 때 사실 이런 기준선 이하로 내려가면 매수 관점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매매 성격상 바닥 매수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건데, 이거는 유일하게 4,800원 이하로 만약에 내려간다면 무조건 매수입니다. 밑에서는 무조건 매수예요. 그리고 첫 번째 상장된 이후에 고점을 찍었지만 그 이후에 박스를 형성하는 과정 중에 이런 1년의 흐름을 이렇게 견조하게 가져가는 종목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상장된 이후에 이렇게 견조한 흐름을 가져가는 종목이 많지가 않은데, 이 말은 결국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다는 게 실적상 나오고 있다 보니까 주식가가 어떤 심하게 펀더멘털 자체가 망가지면서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지금 좀 계속해서 괜찮은 사업의 평가와 그런 게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 한 번, 두 번, 세 번 찍고 올라오면서 고점을 높이려고 저점을 슬쩍 높여가는 모양이기 때문에 꾸준히 가져갈 수 있어요.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데, 키포인트가 방금 보신 재무제표에서 이 영업이익률을 생각한 시가총액이 적정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박스권 올라올 때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를 쳐서 그 수익을 실현하면서 물량을 줄인다가 포인트가 되겠죠. 그 이후에 올라갈 수 있는 건 그냥 올라가고 들고 올라가고,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이 영업의 이익률을 따진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게 포인트니까 박스 상단에서 판다라는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오히려 내려오면 이런 건 뒤도 돌아오죠. 그냥 찍어야 됩니다. 네. 자, 저희가 KG ETS의 차트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새롭게 좀 접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매수 관점을 좀 잡아야 되는 이 라인도 좀 잡아주셨는데요. 자, 4,800원 선 이하에서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걸 보유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은 5,600원 선부터 분할 청산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KG ETS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종목 경남제약입니다. 경남제약 매수 단가는 2,000원이었고요. 비중은 10%입니다. 경남제약은 레모나로 참 이름 유명한 이 업종입니다. 이 레모나로 이름을 알린 업체답게 매출 구성의 55.65%가 비타민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경남제약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회원님들이 만약에 이런 시가총액에 이런 차트 모양의 종목을 저한테 들고 왔다. 이러면 그날은 그냥 방에서 그냥 강퇴해요. 이런 거는 들고 오고 쳐다보면 절대 안 되는 종목이고, 이런 종목이 여러분의 계좌를 뭐 5천만 원을 1억으로 만들어주고 2배, 3배 뻥 튀겨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분만 좋아요. 절대 만져서는 안 되는 종목이고, 이런 것들을 하면은 폐가망신하는 지름길, 마치 이제 저희 외삼촌처럼 집안을 거덜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운 좋아서 지금 매수 단가 위로 올랐을 뿐이에요. 어쩌다 하나 걸린 겁니다. 어쩌다 하나. 절대 이런 것들 하면 안 되고, 아까 그 처음에 보신 대우조선해양처럼 이런 것들은 철저히 기피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이거를 방송국에 보내는 그 코멘트 자체를 쓰질 않았어요. 이 경남제약은 제가 회사 재무제표 보고 딱 보고서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어요. 사실 뭐 준비할 것도 없고, 단순히 이거는 재무제표를 딱 봤을 때 티가 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는 뭐 이게 주식 선물이 있었다면 이런 거는 그냥 매도 때리는 거예요. 뒤도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비타민에 대한 뭐 수익성에 대한 판단, 지금 김수현을 써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재무제표를 보는 게 좀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왜 이 종목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가 좀 더 뚜렷한 기준으로 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무제표를 확인해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럼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 좀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요? 뭐 당연히 안 좋은 얘기겠죠. 당연히 안 좋은 얘기겠는데, 재무제표상 일단 처음 이렇게 재무제표를 보자면, 시가총액이 일단 굉장히 작죠. 예, 저희 회원님들랑은 시가총액 1,000억 원 이하짜리는 거의 안 해요. 이런 짤짤이 종목들은 안 하는데, 시가총액을 생각한 매출액은 뭐 괜찮은 수지만, 매출액을 생각했을 때 영업이익은 굉장히 작죠. 지금 300분의 5예요. 예. 엄청나게 작은데, 이전에 ECTS의, KG ETS의 영업이익률, 마진율 20%를 보고 와서 그런지, 이게 지금 눈에 숫자가 써 있는지 안 써 있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쁘고, 이런 종목 당연히 하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미 퍼도 잡힐 수가 없죠. 워낙 고퍼이기 때문에. 근데 재무제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매출액의 추이들, 점점 갉아먹고 있는 매출액의 추이들, 그리고 점점 곤두박질 치는 영업이익률, 그러다 보니까 부채 비율은 날로 늘어나고 유보율은 조금 늘어날 수 있었네요. 뭐 이거는 뭐 회계적으로 어디서 땡긴 거겠죠. 단순히 이익이 나서 땡긴 게 아니라 미처리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올리면서 단순히 유보율만 높인 거죠. 아니면 배당할 걸 안 했거나, 사실 이런 종목은 배당 자체도 거의 없지만 영업이익률이 1.60, 방금 뭐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12% 찍고 KG ETS 같은 경우는 20%를 전체의 이 어닝으로 가져가는데, 전체 벌어가는 것 중에 1%, 이거 억울해가지고 장사해 먹겠습니까? 그냥 차라리 이 돈 매출액 시총을 그냥 그 은행에 갖다 놓는 게 차라리 좀 더 마진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 보고 간단하게 그냥 차트만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차트 살펴보면서 대응법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별거 없습니다.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왔으니까 적절하게 내가 수익권인 상태에서 그냥 청산만 해주면 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매입 단가 2,000원이었었는데요. 자, 그 라인대 맞춰서 이제 좀 청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의 포트폴리오 안에 담겨있는 종목들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자, 보유를 유지해야 하는 종목들이 좀 일단 많은데요. 경남제약은 지금 단계에서 좀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경남제약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도 좀 새로운 종목들 소개 받아봐야겠죠. 자, 전문가님, 어떤 종목 오늘은 새롭게 소개해 주실 건가요? 하나는 LG이노텍이고 하나는 성신양이에요. 성신양에는 사실 이미 그 전에 한번 들어갔을 때는 올라와서 수익이 났고, 그리고 지금은 매수를 더 찍으려고 기다린 단계이기 때문에 이미 설명을 2주나 드려서 별다르게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G이노텍만 요것만 좀 가볍게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자, LG이노텍 살펴보도록 하죠.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 차트를 봤을 때 사실 이런 종목을 이렇게 빵 치고 올라온 종목을 이게 잘못 추천하면은 이거는 꼭지에서 물려버리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또 막 뭐 멱살 잡히고 뭐 난리가 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추천하는 이유는 이 지금 G3가 잘 되고 있고, 그리고 G3가 들어가는 데 대한 뭐 메인 기판이나 카메라 모듈 쪽, 이런 쪽에 대한 실적들 잘 잡힐 수 있겠고, 그리고 뭐 LG만을 향한 LG향 매출액의 그 구조에서 벗어나서 다양하게 좀 매출 구조를 벗어나는데, 이제 가장 기대되는 건 사실 아이폰 6죠. 그게 하반기에 개봉이 될 때, 그때의 매출, 애플향 매출액이 전체 비중 중에서 한 30%에 달하기 때문에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좀 눌릴 때 좀 찍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 LG이노텍을 추천을 해봤습니다. 네, 뭐 최근 들어서 LG전자도 그렇고 LG이노텍도 그렇고 상황 참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략 스마트폰인 G3의 인기에 힘입은 결과일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새롭게 추천해드리는 종목으로 LG이노텍이 꼽혔습니다. 자, LG이노텍,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전략 갖고 접근하시면 좋을지 전략 한번 좀 부탁드려 볼까요? 한번 차트로 같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트로 같이 봤을 땐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이미 그 전에 이 추천을 해서 수익이 난 종목이에요. 수익이 굉장히 좀 크게 났었고, 이 올라오기 전부터 돌파 나면 무조건 붙인다 이렇게 갔었는데,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이 한 번 힘에 어떻게 보면 출렁임을 견뎠던 이 13만 8천 원 선이 있는데, 요 라인까지 구름대까지 같이 묶어서 살짝 눌리는 거 생각해서 지금 당장 붙이는 거는 소량만 붙여봤다가 오히려 음봉 떴다가
양봉으로 한번 뜨는 날, 예, 이런 날 잡는 거죠. 오히려 쭉 밀렸다가 살짝 드는 날 이런 날 잡고, 예, 그러면서 13만 8천 원 선에 요 출렁임을 견디면서 좀 가준다면 이런 것들은 지금 파동 자체가 꾸준히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받는다 그래도 예, 재차 밀리면서 확 돌아설 가능성이 좀 적기 때문에 이런 시총을 가진 종목들 중에 실적이 잡히는 것들은 예,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4만 8천 원 단가 맞춰가면서 좀 끌고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이 13만 8천 원 라인대를 맞춰가면서 좀 꾸준히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와 손절가 좀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표값은 일단 뭐 차트 분석에서 했을 때 한 17만 원 선 정도 나와요. 그래서 17만 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 이 13만 8천 원을 중심으로 매수를 쳤다고 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힘이 돌려지는 라인들이 있어요. 이 힘이 여기 이제 보면 이 단이 한 번 더 레벨 다운이 되는 예, 그런 자리들 지금은 이렇긴 한데 한 12만 4천 원 정도가 그 라인으로 저는 이제 잡아왔거든요. 한 12만 4천 원을 빠지면 그때는 손절 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새로운 추천 종목으로 LG 이노텍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일단 매수는 13만 8천 원 선에서 이 라인 맞춰서 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목표가는 17만 원으로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이노텍 만약 12만 4천 원 라인대를 이탈한다면 그때는 손절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추천 종목으로 LG 이노텍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성신양회에 대해서는 계속 꾸준한 관심 좀 갖고 가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지금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또 새로운 종목들은 어떻게 좀 매매 전략 짜야 하는지 지금 이 시간 내 종목 어디가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도 참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 청마의 해 이제 절반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절반이나 남은 것 같습니다. 남은 절반 정말 유익하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항상 종목 어디가 함께 할 테니까요. 항상 웃으시면서 주식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목 포트폴리오를 바꿔드립니다. 계좌에 담아놓은 종목 구성에 자신이 없거나 보유 중인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매해는 전문가에게 신청하세요. 수익이 나는 엣지 있는 포트폴리오로 바꿔드리고 매해는 전문가의 유료 온라인 강의 일주일 이용권도 드립니다. 참여 신청은 SS증권방송 게시판 www.sstv.net 또는 www.리치맵.co.kr 전화 02-6344-7557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